안녕하십니까. 도땅인형은 정드렁입니다. 오늘은 4차원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시국 분석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정동이 4차원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시국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라점을 볼 만한 큰 그릇은 못 되지만, 제가 언제부턴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 대한민국이 이게 하나의 어느 날부터 이 대한민국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사실 정치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라는 건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그래갖고 전혀 그때 이제 박근혜님 탄핵되고 대한민국이 엄청 시끄러워지면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가, 도대체 저 인간들이 왜 그러는가 하고 유튜브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조금 알게 됐죠. 그리고 또 제가 어느 날부턴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넓게 느껴지던 그 대한민국이 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그냥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인격체로 느껴지고, 그렇게 갑자기 그런 어떤 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시야가 생겨하고 제 자신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으로 보이고 친구로 보이니까 이제 만만하죠. 우스운 얘기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도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해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쨌든 4차원으로, 이건 팩트가 아니라 4차원으로서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을 한번, 현 시국을, 지금 나라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현 시국을 제가 한번 오늘 4차원의 눈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너무 심각하게 또 받아주지 말고,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건국 70주년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주 문민정부라는 게 들어서면서,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뉴스거리가 없을 정도로 조용한 시절도 있었고, 뭔가 진짜 모든 것이 다 민주적이고, 정말 민주적이다, 야 대한민국 참 민주적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정말 경찰들 앞에 가서 큰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고, 그래서 참 괜찮은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화의 바다에 갑자기 빠졌는가, 갑자기 그냥 공산화의 바다에 왜 갑자기 빠졌는가, 참 저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나라가 민주적이고 조용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시작점은 바로 첫 번째, 이 세월호 이 참사, 이것에서 시작을 한 거죠. 대한민국이 이 세월호 참사에서 대한민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작은 뭘 시작을 했느냐? 공산화의 시작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 뭔 진통의 시작이냐? 뭘 진통을 했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처음에 70년 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공산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이 두 그룹이 생겼잖아요. 두 진영이 생겼는데, 이때 뭐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는데, 이때 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우리 조상님들, 선열들이 다양히 자유민주주의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많은 조선인들이 공산주의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 뭐 반은 공산주의 하고 싶다. 우리는 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또 어떤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다.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싶다 하니까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있는 그 선열들이 보셨을 때, 조상님들이 보셨을 때는 뭐 일방적으로 자유로만 또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럼 니들이 반은 공산주의 하고 반은 자유민주주의 한번 해봐. 예,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주신 거죠. 근데 70년이라는 게 뭐 인간의 시간은 엄청 긴 거지만 지구의 시간으로는 뭐 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우주의 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온 것은 결국은 2시간 시간을 준 거야. 니네가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 뭘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 두 진영이, 여기 공산진영, 여기 자유진영, 이렇게 두 진영이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룬 거죠. 가정을 이렇게 보금자리. 이때는 다 뭐 이쪽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잘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어요. 예, 공산주의로서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자유는 또 민주적으로 살고 싶었던 거고, 그때는 다 그런 의지가 있었죠. 공산주의가 꼭 나쁘다고 그때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막 이제 공산주의가 어떤 시대적 흐름이 됐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정을 이루고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두 가정이 생겼으니까 둘 다 임신을 했겠죠. 이렇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이 공산주의란 집안하고 자유민주주의란 집안하고 이 두 집안이 가정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상에서 다 허락을 했어요. 그래,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왜냐면 백성들이 다 원하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뭐 독재도 좀 있었고, 뭐 독재라는 건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그 독재였죠. 필요악이었어요. 왜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독버섯처럼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잡아야 되니까 독재를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독재도 있었지만 결국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아주 정말 평화로운, 자유로운, 또 경제적으로도 또 부강해지고 민주주의도 꽃을 피우고 아주 성공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성공적인 나라가 됐어요. 여기에는 뭐 미국의 도움이 거의, 미국의 부모님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 아이가 아주 중간에 뭐 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체류탄도 좀 먹었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는 잘 임신을 해서 이제 만삭이 됐어요. 이제 나올 때가 다 됐습니다. 그 공산주의도 또 그때 당시 이제 임신을 했는데, 공산주의는 막 경제도 엉망되고, 또 뭐 옛날에 300만이 아사했잖아요. 300만 명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그때 이 아이는 낙태가 된 거예요. 낙태가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왜? 실패한 거죠. 한마디로 가정이 개판되니까 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산주의가 진짜 제대로 돼갖고 아이들도 쏙쏙 잘 자라고, 이 서민들도 다 공평하게 잘 살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잘 살고, 이런
진정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아이도 잘 자랐을 텐데 어떤 상대 세습이라는 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결국은 이 아이는 낙태를 했다. 3대 세습과 또 어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그 적화 야욕, 이것 때문에 회계 집념하다 보니까, 무기에 집념하고 회계 집념하다 보니까 경제는 파탄이 나고 결국은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갖고 가정을 안 돌본 거나 뭐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정에서 결국 공산주의는 300만 명이 아사하면서 아이는 죽었고 낙태했고,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경제와 민주주의를 다 성공해서 이 아이는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워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70년이라는 시간, 이 임신기간이에요. 임신기간. 이 기간 동안 결국은 이 아이들은 이제 해산할 때가 됐다. 그럼 해산할 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해산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관장하시는 우리 선열분들이, 그분에는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뭐 세종대왕님도 계실 거고 이순신 장군님도 계실 거고 많은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는 그 우리 조상님들, 선열들이 70년이란 세월을 주었을 때, 이 꽃을 잘 피운 것이 공산주의냐, 아니면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여기 있을 때 아이를 낳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이 결국은 곳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겠다. 어떤 그런 결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제국주의 시절에 이 제국주의들이 한참 판을 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대세가 있었죠. 하다못해 미국까지도 제국주의를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됐지만 이 시기에 대부분 나라들이 다 해방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 해방을 했죠. 예, 결국 제국주의가 없어지고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공산주의는 결국은 이제는 점점 사라질 때가 됐다. 사라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결국은 다 개방을 했잖아요. 개혁 개방. 자본주의로 갔어요. 시장 경제로 갔고. 다만 그냥 공산주의라는 그 간판만 갖고 있는 것 뿐이지, 뭐 개방하고 개혁하고 뭐 자본주의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제가 저번에 베트남 한번 놀러 가봤는데 이거 뭐 공산주의가 맞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공산주의라도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어쨌든 공산주의는 이제 끝이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떤 옛날에 제국주의가 끝났던 것처럼 그 공산주의도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끝이 안 나고 지금도 이렇게 팽팽하게 이 긴장의 끈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런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임신을 잘 해갖고 해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의 하나가 된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해산을 하게 됐으니까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는 게 여기서 왜 생겼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는 아무래도 계급사회에서 많은 그 계급 밑바닥에 있는
노예처럼 살던 많은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계급주의였잖아요. 계급주의. 그러니까는 노예로 태어난,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으로 살다 죽어야 돼. 자식도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죠. 그런 세상에서 정말 맞아 죽고 억울하게 죽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고 분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지구의 어떤 변화, 축이 바뀌면서 뭔가 좀 지구가 성숙해지면서 지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이제 이 계급사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모두가 공평한 그런 사회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한마디로 지구가 조금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해진 건데 이 계급사회가 사라지면서 그 맞아 죽고 억울하게 죽은 그 많은 그 종들 하위 계급들이 한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한을. 그래서 그들의 한이 뭐냐?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게 잘 똑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한이 있었어요. 모두가 공평하게 살고 싶다는 그 한. 그 한이 한의 그 영혼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막으면 무조건 그냥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한이 맺힌 그 원기들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공산주의를 막어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잔인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한이 맺힌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런 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고, 결국은 그 공산주의란 그거를 한 뭐 6, 70년 해봤는데, 그들이 한이 맺혀서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것도 뭐 별별로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공평하게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일부 제일 고위층, 권력층들만 그냥, 떵떵거리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다 그냥, 비참하게 사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그때도 한이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 공산주의는 왜 안 되냐면은, 이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 세상은, 이 우주가 인간한테 주어진 거는 뭐냐면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이게 우주의 기본 원리예요. 우주 원리. 그리고 우주는 또 이 자유라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자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질서 속의 자유죠. 질서 속의 자유인데 이 두 가지를 주었어요. 왜 이 두 가지를 주었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자유로운 곳에서 경쟁을 해라. 경쟁을 해야지 발전을 하거든. 경쟁을 해야 발전을 한다. 그래서 약육강식을 줘서 니들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지기 싫으면은 네가 경쟁을 해서 앞으로 가라 이거요. 전진하라 이거요. 그리고 자유를 준 거예요. 억압하지 않고. 근데 이 공산주의는 모두가 똑같이 누구라도 하나 더 잘나지려고 하면 이거를 억압을 해버리잖아요. 자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어느 권력층이 있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인간의 본성을 밟고서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거를 짓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층이 반드시 독재를 해야 돼.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 자유를 억압해야 되니까 독재를 해야겠죠. 모두가 똑같이 가야 되니까 발자국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약육강식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쟤보다 더 잘 나가고 싶거든. 근데 이거를 권력층에서 독재를 통해서 못 나오게 탁 막아버리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욕심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노력을 안 하죠. 경쟁을 안 하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이 없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니까 공산주의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펼쳐보고 싶었지만 이 우주의 기본 원리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우주의 기본 원리하고 상반이 되기 때문에 자유와 야국강식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전혀 상반이 되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구는 우주가 만든 건데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시대가 되었냐. 이제는 70년 동안 임신기간을 끝내고 이제는 해산할 때가 됐다. 통일할 때가 됐다. 이거. 이제 해산하는 가정이 이제 통일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꽃피운 대한민국이 결국은 승리를 한 거죠. 승리한 겁니다. 이쪽 공산주의로만 갔으면 오로지 공산주의로만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엉뚱한 데로 갔단 말이에요. 3대 세습과 적화라는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이도 죽고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승리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해산하고 통일의 시대가 왔다. 그 지금 모든 그 공산주의는 이제 지는 해가 됐어요. 지는 해. 실제 공산 국가도 결국은 다 그냥 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명패만 공산주의지 다 개방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다 돈 받고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 다 돈 받고 하는 그런 시장 경제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치 당장 적화가 될 것 같은 적화가 돼서 남한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왜 조성이 됐냐 이것은 바로 진통의 시작입니다. 진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딱 해서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진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는 4차원에서 봤을 때 세월호는 뭐야 양수가 터졌다. 진통이 시작을 하면서 양수가 터지면서 진통이 시작하잖아요. 바다에서 양수가 터졌다. 이때부터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진통이 시작되면서 멀쩡한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이 되고 깜빵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이 진통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여자 대통령이 나왔느냐 뭐 그 전에 스님께서 그 탄원 스님께서 30년 뒤에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해산을 해야 되니까 해산은 이게 남자가 못하잖아요. 여자가 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은 여자가 해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총대를 매신 십자가를 맨 겁니다. 십자가를 그 해산의 고통의 십자가를 매신 거예요. 그 지금 감옥에서 해산의 고통을 박근혜님이 다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박근혜님이 해산의 고통을 지금 다 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해산 이제 진통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진통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태극기 집회가 나오면서 이 태극기 그 시민들이 마구 외쳤다는 건 뭐냐? 빨리 애가 나와라. 빨리 애가 나와라 하고 이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 산모한테 힘내, 기운내 이런 어떤 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응원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산의 진통을 몸소 지금 십자가를 들고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이 적화가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적화는 때려 죽어도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진통이고 공산주의는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6.25 때는 공산주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이 공산주의가 막 꽃을 피우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깜빡하면 이때 공산주의가 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났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또 악착 같은 의지로 살아났는데 지금은 지는 해라 이거죠. 지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 북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뭐 미국이요? 뭐야,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다고 남한을 공격하자니 미국과 일본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반의 준비를.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얘가 지금 지금 완전 무장 해제했잖아요. 여기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초긴장 상태죠. 이거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 미국하고 일본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무슨 생각을 했어? 너 들어오기만 해. 너는 들어왔던 넌 끝장낸다 내가. 우리가 아주 이번 판에 너 핵 때문에 사람 괴롭히고 있는데 너 이번에 들어오면 아주 끝장 볼 거요.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당연히. 이건 뭐 삼척동자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이야 뭐 밥이지만은 한국이야 지금 입장에서는 밥이지만은 뭐 국민들 태극기 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뭐 밥이지만 이 미국과 일본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기에도 지금은 힘들다는 거죠. 왜? 미국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북한이 개혁 개방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개혁 개방도 하지 않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는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우방이니까 도와주는 거지만 그냥 자기네들처럼 개혁 개방을 해갖고 살면 좋은데 3대 세습을 지켜야 되니까 개혁 개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개혁 개방해서 공산주의 가끌고 가라.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핵 같은 거를 핵을 왜 갖고 있냐 네가. 뭐하러 쓰잘데없이 핵 갖고 있냐. 미국하고 좋게 지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중국에서도 좀 깝깝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무조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예요. 미국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입장은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려워지고 공격을 하기에는 미국과 일본 때문에 도저히 겁이 나서 못하겠고 그렇다고 뭐 일주일 안에 점령한다고 해서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북한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첫째는 미국하고 손을 잡는 방법.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게 이렇게 되면 3대 세습이 무너질 테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격을 해갖고 대한민국 일주일 안에 먹어버리자. 일주일 안에 먹자. 이런 계획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저울질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만 쉽게 들어오지는 못한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럼 과연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그 전문가들 또 예언자들은 대한민국이 통일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 통일되고 세계 인류국가가 된다. 정신적인 인류국가가 된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통일. 이 통일은 당연히 자유통일이죠. 그 탄원스님이 통일된다고 하셨을 때는 만약에 적화통일은 적화통일 된다고 했겠지 그냥 통일된다고 하시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건 자유통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통일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공격을 했다. 공격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그동안 핵도 있겠다 한번 해보자. 일주일에 먹어보자 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예언가들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예언하고 있고 지금 땅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들어온다 해도 결국은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기지 못해요. 왜? 북한군들이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공격을 하면은 다 도망갑니다. 다. 안 싸우고. 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없어져야 자기네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어떤 그 정도 생각은 다 하잖아요. 요즘에 뭐 텔레비도 몰래 보고, 남한 텔레비도 보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굳이 북한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버린다고. 안 싸우고 도망간다 이거죠. 미국하고 일본이 그냥 공격을 강력하게 하면 그 핑계를 대고 안 싸우면 안 한다는 거야. 다 도망간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일주일이 아니라 바로 그냥 끝장난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북한이 물론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핵을 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는 있어요. 지금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멍청한 그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할 때 잘못하면 뭐 찢어지고 막 피도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재앙지역에 하면 또 배도 갈라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이 이긴다. 그래서 통일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계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북한이 항복하고 미국과 손잡고 개방으로 간다. 개방으로 가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통일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전쟁적으로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는 얘기는 제가 뭐 애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또 하는 얘기도 있고, 제가 영적으로 그동안 계속 대한민국을 지켜봤을 때 그 영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내려져서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건 4차원에서 본 시각이니까 너무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해산의 고통을 갖고 계시다. 4차원으로 봤을 때 해산의 고통을 박근혜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산의 고통을 받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태극기 이 국민들은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잉태가 되라고 응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공산화 작업은 결국 진통이다. 진통. 해산의 진통이다. 세월호에서부터 양수가 터져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공격을 한다. 그래서 진다. 아니면 미국과 손잡고 개방의 길로 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통일이 된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께서 이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